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고 기뻐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인이 되어서 오히려 평균 키보다 작은 키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다이제스트 TV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화성 한의원 정은아 대표 원장님이 전하는 소화비만과 소화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신 정은아 대표 원장님과 건강 다이제스트 최민영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소화비만은 유아기부터 사춘기 시기의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소화비만으로 분류합니다. 과거 어른들은 통통한 아이는 크면서 다 키로 간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열량이 높은 서구식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대사회는 성인은 물론 어린아이들 역시 비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화비만은 단순히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소화비만은 고혈압이나 소화당뇨, 그리고 고지혈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키 성장에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를 지방 대사에도 함께 사용해 당장은 또래에 비해 큰 키와 덩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성인이 된 후 평균 키보다 작은 키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몸에 체지방이 불필요할 정도로 많아지면 렙틴과 아디포카인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뇌 분비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뇌 분비계의 교란은 성 호르몬의 분비 시기를 앞당기게 되고 이는 8, 9세도 안 된 아이의 몸이 일찍 성숙해지는 성조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의 성조숙증의 경우에는 초경 나이가 앞당겨지는 만큼 갱년기나 노화 시기가 빨라지게 됩니다. 더불어 다른 아이들보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져 난소 종양 같은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간혹 아이의 체중 감량을 도와주고자 극단적인 식이 조절을 시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조건 먹는 것을 못하게 할 경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식이 조절과 아이의 스트레스는 키의 성장뿐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비만의 위험에서 벗어나 성장표에 맞는 키만큼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유아 다이어트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기름진 음식을 멀리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인스턴트나 고열량 음식을 자제하면서 현미나 두부, 콩, 미역, 그리고 지방이 적은 살코기와 함께 채소와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씩 줄넘기나 달리기, 테니스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체지방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후 5분에서 10분 정도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운동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보를 제공해주신 정은아 대표 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소화비만의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의 순환을 촉진해 지방의 대사를 도와주는 침치료나 식욕 조절과 영양을 보충해주는 한약 처방 등도 가능하지만 소화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침이나 한약 같은 처방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화비만을 방치할 경우 성조숙증이나 다양한 합병증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가 소화비만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다이제스트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건다TV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